안녕하세요, 한나TV 한나입니다. 제가 오늘은 좀 올 블랙으로 박쥐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이런 느낌의 옷을 입어봤어요. 사실 여러분, 박쥐 하면은 뭐가 떠오르세요? 박쥐 하면은 저는 배트맨, 뭐 드라큘라의 상징, 뭐 이런 게 박쥐 아닙니까? 사실 우리는 그렇게까지 뭐 박쥐에 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진 않았어요. 뭐 흡혈박쥐의 막 두려움, 뭐 그 정도라던가? 박쥐를 저도 어렸을 때 산속에 좀 으슥한 동굴 같은데 아버지가 저거 박쥐다 그래서 박쥐구나, 박쥐는 거꾸로 매달려 있어가지고 힘들겠다, 뭐 그런 정도? 그렇게만 기억이 나는데, 박쥐는 원래 정말 이런 히어로물, 배트맨의 상징으로 이렇게 알려줬었는데 요즘에는 다소 부정적인 의미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박쥐 때문에 시작이 됐다라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뭐 일각에서는 박쥐를 정말 박멸하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박쥐는 대체 왜 바이러스가 많은 것인지 저도 너무 궁금해서 엄청난 검색을 하기도 하고 여러 기사들을 찾아봤습니다. 저는 진짜로 박쥐가 이렇게 바이러스가 많은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박쥐는요, 일단은 두더지과에서 진화된 거로 보이는 포유동물입니다. 포유류 중에서 자기 힘으로 나는 건 박쥐밖에 없어요. 우리들은 비행기 타죠. 글라이더 같은 거 타야 되고, 흔히 이렇게 날아다니는 애들은 조류 아닙니까? 그런데 얘는 포유류인데도 불구하고 엄마 젖을 먹는, 새끼를 낳는 그런 애인데도 날아다니는데, 또 날아다니는 것도 엄청 빨리 날아다녀요. 그러면서도 엄청 무리지어서 집단으로 막 빼곡하게 동굴 같은데 막 이렇게 거꾸로 매달려 있죠. 자, 이러한 박쥐 최대한 귀엽게 생긴 사진으로 준비했습니다. 이게 정말 박쥐의 잘못일까? 박쥐가 바이러스가 많은 게? 자, 그럼 박쥐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할 겁니다. 이 박쥐가요, 우리가 요즘 최근에 나오는 코로나 시리즈는 모두 다 기승전 박쥐와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신종 코로나19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한 폐렴이라고 처음에 이름이 알려졌고, 우한 시장에서 박쥐를, 야생동물인 박쥐를 먹는 것 때문에 시작됐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요. 예전에 사스나 메르스도 다 박쥐와 관련이 있어요. 뭐 사스 같은 경우에는 박쥐가 걸렸다가 그거를 사양 고양이가 옮겨가지고 그 사양 고양이가 사람한테 옮겼고, 그리고 메르스 같은 경우도 박쥐가 낙타한테 옮긴 다음에, 그리고 그 다음에 낙타가 사람한테 옮기는, 어쨌든 1차 숙주는 박쥐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에볼라 바이러스도 원래 1차 숙주는 박쥐였다가 그 다음에 그 야생 원숭이한테 에볼라 바이러스를 옮기고, 이 원숭이를 잡아먹은 동물이 또 사람한테 옮기고, 아마 그게 뭐 뱀이었을 거다 뭐였다 뭐 얘기가 많은데, 어쨌든 기승전 박쥐. 그럼 결국은 박쥐가 바이러스가 많다라는 건데, 저는 박쥐가 이렇게 더럽게 생활을 해서 그런가? 왜 얘가 바이러스가 많은가? 많이 알아봤는데, 그 성분 중에서 가장 과학적으로 일리가 있다라는 건 바로 인터페론이라는 물질 때문이라고 합니다. 요즘 이 인터페론이 이 코로나19의 그 백신으로 인터페론을 되게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 인터페론 주가가 요즘에 엄청나게 떡상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인터페론이라는 건 뭐냐면, 이 단백질은 이 바이러스와 같은 기생충이 외부에서 침입이 됐을 때 이걸 맞서는 그러한 항바이러스 성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감염된 세포와 인저세포 사이에 개입해서 바이러스 복제를 얘가 제한하는 그런 일이 얘라고 해요. 제가 의학적인 지식이 막 엄청 많은 건 아니라 저도 공부한 거라서. 자, 어쨌든 인간을 비롯한 이런 동물들은 바이러스가 감염됐을 때 인터페론을 생성해가지고 맞서는 거죠. 우리가 흔히 뭐 이렇게 뭔가 문제가 있었을 때 백혈구를 형성하고 뭐 이런 것처럼. 그런데 박쥐는 바이러스가 침입을 하지 않아도 얘는 계속 세포에서 지속적으로 인터페론을 만들어내는 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에 뭐 항상 이렇게 인터페론이 있는 애죠. 인터페론 그 흔한 것, 이런 식으로 박쥐는 준비가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 박쥐가 바이러스를 많이 가지고 있고, 얘네는 그리고 중요한 건 바이러스를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괜찮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박쥐가 어떻게 보면 바이러스에게 면역성이 좀 강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 두 번째는 또 어떠한 연구가 이제 발표가 됐냐면, 관련해서 2014년 과학저널 신종감염병, 그거에 관련된 코로나에 관련된 그런 논문에서 봤는데요. 박쥐가 바이러스에 강한 이유는 얘가
날아다닐 때, 얘가 날아다닐 때요, 엄청난 에너지를 쓴대요. 그럼 그럴 것 같아. 얘가 이 날개가 새처럼, 그 새들은 어느 정도 바람을 이용해서 퓨 이렇게 날기도 하거든요. 근데 얘도 되게 날개짓을 많이 하고, 이 날개가 되게 좀 허접해요. 실제로 박쥐 보시면 아주 얇습니다. 그래서 얘가 날아다닐 때 되게 빨리 밤에 최대 3,500km 이상을 꽤 많이 비행을 한대요, 박쥐가. 그리고 되게 빠르다고 합니다. 얘가 장거리 비행을 할 때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얘가 기초 체온이 높대요. 기초 체온이 40도 정도로, 그리고 얘가 이제 비행을 할 때는 40도 이상으로도 올라가기 때문에 얘는 이미 온도가 높으니까 어느 정도 바이러스의 정착도 막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흔히 기초체온이 조금 평상시에 높은 사람은 면역성 체계가 높고 운동을 많이 한다던가 튼튼하다던가 젊다던가 그러면 아기들, 어린아이들이 기초체온이 원래 더 높은 거 아시죠? 성인보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러스에 강할 수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얘는 바이러스가 침투를 하면 너무 바이러스에 자주 침투가 된다고 합니다. 왜냐면 얘네들은요, 정말 떼거지로 이렇게 막 그런, 여기 붙어 있어요. 이거 조금 살짝 무서울 수도 있는데, 동굴에 정말 많이 빠바바박 붙어 있거든요. 저 동굴에 되게 많이 붙어 있는 그 모습도 본 적이 있는데, 얘네들은 원래 이렇게 집단으로 무리지어 생활하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얘네들 한 명이 걸리면 싹 다 걸리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은 간염과 재간염을 계속해서 지속을 하면서 바이러스에, 오히려 이렇게 막 그런 바이러스에 바이러스 항체를 만들면서 병을 만드는데, 얘네들은 자기네 몸속에 공존하는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얘는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박쥐의 바이러스가 약 200여 종이라고 하는데, 그런 바이러스를 계속해서 감염됐다 재감염됐다 그냥 몸에 계속 지니고 있는 거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쥐는 버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즘 이 신종 코로나가 박쥐가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가 다른 개체로 변이되면서 다 옮겨가면서 우리한테 온 것이기 때문에, 이런 박쥐가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이유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요즘 백신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지금 논문이며 연구가 지속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바이러스가 그냥 평상시 생활이었던 거죠. 그치만 본인은 괜찮아. 하지만 그게 이제 사람한테 왔을 경우에는 치명적인 거죠. 그래서 박쥐 같은 경우에는 이 포유류 중에서도 이 지구상의 포유류가 6천여 종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 중에 박쥐가 20%로 아주 많은 개체수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눈에만 안 보일 뿐이지 도심 속에서도 박쥐가 꽤 많이 있고요. 얘네들은 야행성이기 때문에 밤에만 다니고, 그런 동굴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아시겠지만 굴다리, 저 예전에 그런 데서 본 적 있어요. 좀 약간 경기도권이었는데, 무슨 다리인데 이렇게 좀 지하상가 느낌의 굴다리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뜬금이 있더라고. 뭐야, 박쥐네? 뜬금 이런 곳에? 막 신기하다 이러고 그러고 사진 찍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박쥐가 도심 속에도 있고 농촌에도 있고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지 꽤 여기저기만 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얘는 이렇게 되게 독특한 면역 체계로 이렇게 죽이기보다는, 바이러스를 자기가 죽이기보다는 바이러스를 자기 몸에 공존하고 있고 아주 많은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의 백화점, 바이러스의 저수지, 바이러스의 대장, 이렇게 좀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감염병 연구센터의 그 정대균 박사님의 글을 많이 봤는데, 박쥐는 사람과 달리 어떤 외부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면역 반응 수준이 오히려 낮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응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이러스가 들어온다고 해서 면역 반응이 막 일어나서 바이러스를 죽이고, 그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그 와중에 병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공존하고, 온도가 높다 보니까 실제 바이러스가 그 안에서 증식이 되지도 못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바이러스 농도가 일정적으로 증식되지 않고 농도가 유지되면서 자기 몸에 계속 유지하고 있는, 공존하고 있는 그러한 몸의 체계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박쥐가 사람한테 이런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일으키는 이유가 무엇인가? 옛날에는 그러면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는데 왜 요즘에 특히 이러는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이제 발표가 됐는데요. 박쥐는 아무래도 워낙 날아다니기 때문에 여기저기에 전파하기 유리한 그러한 특성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박쥐가 이제 피를 빠는 박쥐도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야생동물한테 피를 빠는 과정에서 옮길 수도 있고, 곤충을 잡는데 다른 야생동물도 또 그 곤충을 먹으려고 하는 와중에 접촉이 될 수도 있고, 또한 그 바이러스를 많이 갖고 있는 이 박쥐가
얘는요 되게 큰 박쥐로 사진이 이번에 찍힌 건데 키가 160 정도로 된대요. 근데 얘가 이렇게 큰데 먹는 건 과일이래요. 과일 박쥐라고 부르는 애인데, 얘가 과일을 먹는 와중에 그 과일에 이제 접촉된 그 바이러스가 사람이 그 과일을 먹을 경우에 섭취되면 또 병에 걸릴 수도 있다라는 그런 연구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완전 무서운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소름 끼치는 건 이 박쥐가 이 과일을 먹는 와중에 과일과 과일 사이에 얘가 꿀벌과 같은 그런 역할도 한대요. 꿀벌들이 막 이렇게 중간중간 옮겨가지고 그런 꽃가루바지 역할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그 꽃가루바지 역할을 하는 과일이 우리가 좋아하는 바나나, 아보카도, 망고라고 합니다. 깨끗이 씻어 먹으세요. 어쨌든 근데 얘네들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야. 우리가 그런 박쥐를 싹 다 죽이면 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사실 싹 다 죽이는 것도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얘네가 없어지면 또 생태계에 파괴가 옵니다. 지금 말한 것처럼 꽃가루바지 역할을 한다는 건 그쪽에 있는 열대작물이 멸종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사람한테 안 좋은 해충도 얘가 잡아먹고, 그러니까 원래 박쥐는 사람한테 이로운 일을 했던 애라는 거지. 본인이 그냥 바이러스를 많이 갖고 있을 뿐이지 사람하고 별개로만 생활을 하면 문제가 안 됐던 애인 거죠. 자, 어쨌든 박멸을 할 수도 없고, 어쨌든 이렇게 아무튼 그래서 어쨌든 얘가는 이런 엄청난 강력한 전파를 갖고 있기 때문에 뭐 메르스 같은 경우도 3년 만에 500여 명이 목숨을 잃게 됐죠. 그리고 이제 얘가 과일을 먹고 그 배설물로 또 옮겨질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정대근 박사님이 이제 조심스러운 게, 이 한국에서도 박쥐가 뭐 그런 열대나 뭐 동굴이 많은 그런 지역보다 많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전히 동굴 같은 데 있고, 이제 시골 같은 데 동굴에서 장독대를 놓고서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뭐 무당이라던가 무속인이라던가 그런 사람들 꼭 동굴 가서 기도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박쥐와 접촉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 뭐 그리고 박쥐가 막 이렇게 그 분변이 닭장에 묻어가지고 닭으로 전염돼서 또 우리가 자주 먹는 그 닭과 이렇게 또 접촉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 있는 경로가 많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박쥐는요, 바이러스를 되게 많이 갖고 있는 애가 또 오래 살아요. 50년까지 사는 박쥐도 있다고 합니다. 다람쥐가 2, 3년 정도 살고요. 쥐도 수명이 2, 3년 정도밖에 살지 않는데, 다람쥐는 많이 살아봤자 5년 정도래요. 그런데 박쥐는 50년을 살기 때문에 그럼 계속 살아가면서 바이러스는 몸속에 많이 갖고 있고 이거를 사람한테 전파하게 된다면 아주 위험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박쥐가 또 바이러스의 온상이 될 수 있는 그 이유는 박쥐의 겨울잠 때문이라고 합니다. 얘네들이 이렇게 떼거지로 모여가지고 이제 동굴에서 오랫동안 또 겨울잠을 자게 되는데요. 이 겨울잠을 자는 과정에 아주 체온이 낮아지게 된다고 합니다. 얘네들은 이제 원래 겨울잠 자는 동물은 거의 죽어있는 상태처럼 신진대사가 멈춰 있잖아요. 그래서 저체온과 신진대사가 저하된 그런 상태에서 그 전에 바이러스가 들어온 상태에 신진저하가 저하되니까 날개짓도 안 하니까 온도가 떨어지니까 이 안에서 이제 바이러스는 신이 난 거야. 바이러스가 엄청나게 감염이 많이 되고 같이 떼거지로 같이 동면 상태에서 집단 감염을 하게 됩니다. 그럼 얘네들은 또 바이러스를 또 많은 종류로 가지고 있는 거지. 본인은 괜찮지만 그거를 다른 경로로 다른 동물한테 전파해주고 그 동물 안에서 또 사람한테도 전파되는 식으로 바이러스가 변이된다면 우리한테 충분히 올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번에 신종 코로나19 때도 그렇지만 아주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서 진짜 박쥐 만지거나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게 이거 다 박쥐 탓이니까 박쥐 짜증나, 박쥐 너무 싫어, 이렇게 박쥐를 혐오해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 사실 이렇게 된 것은 박쥐는 그냥 박쥐대로 나름 잘 살고 있었고, 얘는 막 열대과일 같은 거 먹고 생긴 건 좀 다소 무섭지만 과일 먹고 그런 막 해충 같은 거 먹고 나름 소심하게 동굴에서 살던 애였는데, 얘를 끄집어내서 굳이 먹은 사람의 잘못이라는 거죠. 야생동물은 야생에 두고 원래 먹는 깨끗하게 식용으로만 먹는 그런 식용 먹는 뭐 그런 닭, 치킨 이런 것만 먹으면 될 것을 굳이 먹으려고 하는, 야생동물까지 사람의 그런 손길이 뻗쳤던, 포획했던 그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판매하기 위해서, 이거 좀 극혐 사진이라서 조금 이 정도만 보여드릴게요. 박쥐들을 이렇게 다 딸게 떼고
중국은 또 이렇게 머리까지 또 팔잖아요. 이렇게 하고 박쥐를 굳이 이렇게 먹고 별로 맛있지도 않다고 하는데, 그리고 박쥐의 그걸 한약재로 이제 사용을 많이 했대요, 중국에서. 하지만 그 약재로 썼을 경우에 효능도 확실치 않다고 합니다. 근데 그걸 굳이 우한 화난 수산시장에서 왜 왜 먹어가지고, 그러니까 어쨌든 야생은 야생에 둔 게 맞는 건데 그것을 금기를 깬 인간의 잘못이라는 거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성경에서도 박쥐는 먹지 말아야 될 그러한 동물로 규정되어 있다는 게 아주 신기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레위기 11장 13절부터 쭉 먹지 말아야 되는 동물들이 쭉 써 있는데요. 새 중에 너희가 중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라고 시작이 돼서 독수리, 까마귀, 타조, 갈매기, 올빼미에 이어서 19절에 박쥐도 먹지 말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 까마귀 왠지 먹으면 안 될 것 같아. 올빼미 무서워. 아무튼 이런 애들 먹지 말라고 한 데는 다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뭔가 동물을 먹어도 사람이 만약에 먹으려면 정말 신선한 상태에서 키우고 식용으로 허가 받은 것만 먹어야 되는 건데, 흔히 우리가 야생에서 먹을 때는, 남자분들 잘 들으세요. 저희 아버지도 많이 이렇게 잡아 드셨는데, 야생에서 포획해서 먹는 건 뱀 바로 잡아가지고 소주에다가 막 소독하지도 않고 뱀술이라고 바로 담궈버리고, 알코올이니까 괜찮아. 그리고 막 곰 막 운담 먹고 그 사슴 막 그 녹용 막 바로 드시고, 그렇게 야생 동물을 막 이렇게 포획해서 많이 먹는데 아주 위험한 짓이었다는 거죠. 예전에도 저희 아버지도 사냥하셔가지고 막 노루 잡아가지고 드시고, 진짜 도심에서 예전에 총기 뺏기기 전에 참새 구워서 저한테 구워주시고, 토끼를 잡아가지고 닭도리탕처럼 토끼탕 해먹고 그랬었거든요. 아주 그게 위험한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사람이 손댄 것이 잘못이고, 앞으로는 정말 이러한 식생활의 절제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박쥐라는 아이가 이제 중국에서 이런 식으로 정말 요리해서 실제로 먹었다고 합니다. 절대 먹지 말고 접촉도 조심하고, 박쥐에 대한 이런 연구가 좀 지속돼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최근에 코로나가 다 박쥐가 1차 숙주기 때문에 정말 이게 점점점 이게 지구온난화나 이런 환경오염도 문제지만 전염병이 이렇게 무섭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또한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인강 때 수업을 하다 보면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지구온난화가 계속 지속되면 빙하 속에 냉동 보관된 또 수많은 바이러스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극에는 영구 동토층이라고 해서 항상 얼어있는 땅이 있는데, 그 얼어있는 땅에는 많은 동물들의 사체가 그대로 얼어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최근에 무슨 기사를 봤는데 어떠한 큰 말이 정말 말 그대로 그냥 이렇게 얼어있어. 지금 막 죽은 것처럼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면 되게 옛날에 죽었대. 그러한 사체에서 걔가 죽게 된 요인이 뭔가 특수한 바이러스일 수도 있고, 걔가 녹으면서 다시 지구에 없었던 바이러스가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거. 아무튼 요즘에 사실 저는 바이러스나 전염병이나 이런 거에 참 관심 없이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신종플루 때도 그랬고 메르스 때도 내가 걸리겠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인강 촬영하는 그 빌딩 다음 빌딩에 최근에 확진자가 또 8명 뜨고 이런 식이니까, 저희 집 살고 있는 동네 옆에도 또 누가 확진이 뜨고 제 친구네 집 아파트도 뜨고 이러니까 조금 무서운 것 같아요. 이제 전염병의 좀 위험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인지하고, 위생적인 생활, 우리가 먹는 거, 접촉하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방역 체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박쥐는 죄가 없다, 먹지 말자, 이게 결론이고요. 세 줄 요약. 자, 아무튼 오늘은 박쥐에 대해서 약간 의학적인 지식을 아주 제가 유식하게 뽐내고 싶은데 너무 어려워가지고 최대한 제가 알아낸 대로만 설명을 해드렸고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도 동해에 박쥐가 있는 동굴이 있고요. 그러니까 멀리서 보는 건 사실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솔직히 저는 박쥐를 보러 가는 그 이제 동굴을 갈 때는 이제는 마스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런 식으로 눈으로 보면 되는 거고,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피서 갈 때 그런 다리 밑이라던가
아주 조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그런 부분을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박쥐는 죄가 없지만 걔가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는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박쥐가 왜 바이러스의 온상이 되었는지, 걔는 도대체 어떻게 바이러스랑 이기고 있는지, 그리고 박쥐가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바이러스가 얼마나 우리에게 위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위험성에 대한 경고를 위해서 컨텐츠를 준비해 봤습니다. 자, 아무튼 어서 코로나19가 빨리 잡혀서 벚꽃놀이 갔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도 스트레스 많으시죠? 그래도 조금만 우리 버텨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다음 컨텐츠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안녕!